2023년 4월 17일 이정훈입니다. 이 송영길 씨가 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될 때 돈이 뿌려졌다는 사건, 이재명계가 그때 송영길 씨를 지원했다는 그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심송심 사건, 이재명 마음이 송영길 마음 아닌가, 그렇게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심송심 사건과 관련해서 이정근 씨의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가 아주 신랄한 예언을 하는 게 발견됐습니다. 민주당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다. 민주당 잘 감당해 보시길. 작년 9월에 그가 페이스북에 남긴 예언입니다. 오늘 17일 민주당이 회의를 갖고 2021년 송영길 씨가 당대표가 될 때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가 부러진 거에 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했습니다. 아직 사안의 전부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 때 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당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은 정확한 사실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또 사태를 수습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수사기관에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공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수사에 대해서 여권의 기획수사 아니냐 그랬는데 말을 바꿨습니다. 자, 이정근 씨는 제가 한번 그 경향신문 기자의 말을 통해서 검찰에 협조한 거 아니냐라고 분석을 했었는데 그런 류의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근 씨는 본인이 이제 박우석 씨한테 10억 원 받은 거가 있고 그거와 별도로 송영길 씨 당선을 위해서 돈을 전달한 게 있습니다. 이 돈을 전달한 거는 전달만 했다 하면 형량이 낮출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고 직접 검찰에 가서 검찰에 갔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통은 과거 범죄 행위가 없는 사람이 초범인 경우에는 형량이 4년 이하로 나오면은 되게 집행유예를 받죠. 일단은 풀려 나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하지 않으면 투옥되지는 않는데, 그래서인지 검찰이 그에게 3년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사실 이거는 한 5년쯤 줘도 되는 형이거든요. 10억 원 받은 거는. 아니다. 잘못 구형했다. 4년 6월 형을 때렸습니다. 네, 집행유예가 없도록 해버렸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정근 씨가 검찰 수사에 상당히 협조한 거 아니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지금 이정근 씨가 갖고 있었던 그 핸드폰에서는 한 3만여 개의 녹음한 게, 이분은 통화한 거를 다 녹음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걸 푸는데 작년에 이분을 구속할 때는 한 500개를 풀었대요. 근데 500개를 풀었어도 그 오고 가는 대화를 글자로 풀어놓고 또 직접 들어도 그렇고 앞뒤 관계를 모르잖아요. 이정근 씨가 하나씩 풀어줘야만 뭔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지금 풀고 있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여기서 뭐가 어떻게 나올지 이정근 씨의 협조에 따라서 민주당은 초토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정근 씨가 대장동 게이트의 유동규 같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정근 씨는 민주당에 대해서, 송영길에 대해서 아주 섭섭한, 그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제목에서 정철승 씨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서울의 선정고등학교 1970년생입니다. 선정고를 나와서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졸업하고 5년이 지나서 사시에 합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던 윤기섭 외할아버지가 그렇답니다. 때문에 광복회에도 참여를 했고
민족문화연구소 어떤 단체인지 아시죠? 거기서 고문 변호사로도 했습니다. 그는 좀 상당히 흥미로운 사람인데요. 정철승 변호사는 박원순 씨 변호인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012년도에 서울 동부지검 검사가 상습 절도 혐의로 체포된 여성 피의자를 조사하다가 성관계를 가졌다. 2차례. 이게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의 변호인을 정철승 씨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끄러웠는데 결론적으로 이 검사는 이 여성으로부터 성관계를 가진 거는 뇌물을 받은 거다. 이런 판결이 나와서 징역 2년형을 받았죠. 네. 그때 이 여성 변호사가 정철승 씨였습니다. 그리고 송혜교 씨가 탈세를 했다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송혜교 씨, 그 유명한 탤런트 변호인을 했었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지하철에 가게 되면은 왜 서울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이 있죠. 거기에 20대 남성이 앉아 있었는데 이 정 변호사가 좀 여기서 비켜라 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연들을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그 남성을 비난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글을 보고 누가 임산부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배려하는 자리지 그 임산부만 앉으라고 전용석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하니까 격렬하게 또 이 정 변호사가 비난을 했었죠. 네, 그런 사건이 있어서 한동안 화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윤서인 씨라고 있죠. 그분이 홍범도 씨 유해를 문재인 정부에서 갖고 왔죠. 가져와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홍범도는 소련 공산당에 참여했던 사람이죠. 거기에 대해서 윤서인 씨가 비판을 했어요. 볼셰비키당 가입했고 공산주의자 활동을 했는데 이런 걸 하니까는 그를 상대로 윤서인 씨를 상대로 소송을 건 바도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상당히 이렇게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자살 사건, 성추행 다음에 있었던 자살 사건 관련해서 박원순 측 유족 대리인을 맡았죠. 그러면서 그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라고 하면서 박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물증이 없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건 2차 가해가 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아주 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때 이제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정철승 씨가 SNS에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고소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하고 지금 100세가 넘으신 김영석 교수가 산케이 신문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 인터뷰에서 이제 김영석 교수는 한일 관계를 힘들게 가져가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었죠. 그에 대해서 정철승 변호사는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났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정철승 변호사는 그 유명한 청담동 게이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김현장 변호사들과 하고 청담동 술집에서 밤새 술을 먹었다. 그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이 있죠. 그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 변호사는 2023년 3월 27일 서초구 모 와인바에서 와인을 마셨겠죠. 후배 변호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그리고 사과를 안 했다라고 고소당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네. 그리고 이제 더 탐사라고 하는 유튜브 매체 있죠. 거기에 강진구 기자가 송현옥 씨 강의실에 쳐들어갔다가 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강진구의 변호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철승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이분이 이제 이정근 씨 변호인을 했단 말입니다. 아주 신랄한 글들을 날렸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작년 11월 24일, 22년 11월 24일 그가 페이스북에 쓴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이정근 게이트가 아니다. 정치권 브로커인 박우석 게이트다. 박우식 게이트다. 박우식 씨는 정가가 있는 사람으로서 태양광 사업하려고 돈을 돌렸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정근 씨를 위해서 열심히 뛴 사실이 있고요. 작년 4월 3일에는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작년 4월 3일에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0.7%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씨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씨를 이기고 한 달쯤 지난 시점.
대통령 취임을 조금 앞두고 시점이고, 그리고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지방선거를 2달 앞둔 시점입니다. 그때 송영길 씨가 당대표직을 내놓고 또 자기 지역구인 계양을 내놓고 당선 가능성이 없는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라고 해서 시끄러웠던 데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은 향후 민주당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이재명 씨의 포석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자, 이게 지금 가장 세상에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죠. 당내 기반이 취약한 이재명 씨를 당대표로 밀어주기 위한 계획이라는데 언뜻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서울시장이라는 중요한 공직을 어느 개인의 그런 정략적인 포석으로 써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라고 한 후, 만약 그런 거라면 당내에서 누가 송영길 씨가 출마하는 걸 말려야 할 것 아닌가 라고 한 후, 여하튼 민주당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집단이다. 일전에 친하게 지내는 정계에서 은퇴한 민주당 전 국회의원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 국힘당과 다를 바 없는 수박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하더라. 무슨 대답이냐? 한 70% 정도. 현 21대 국회는 초선 의원이 많으니까 한 50% 정도 되겠죠? 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 이때는 아마 이정근 씨가 구속된 다음일 겁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선거에 4번이나 낙선했던 이정근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 3개월 동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게 화력을 집중해서 막무가내식 수사를 강행하고 있어서 변호인인 나는 이 수사의 목적은 이정근 위원장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짐작했다. 딱 중요한 경고를 때립니다. 그래서 이 위원장이 구속된 직후 앞으로 민주당이 잘 감당해보라 라는 포스팅을 했었다. 그러자 민주당 측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 묻는 연락이 왔는데 이 사건의 내용, 검찰의 문제점 보다가는 조사 과정에서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데 주력해서 참으로 의아했다라고 써놨습니다. 의아했다. 이 사건에서 거론되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다음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등 꼬리 자르기를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역시 민주당답다라고 느꼈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9월 30날, 작년 9월 30날 이정근 씨 영장 실질 심사를 했는데 이런 실질 심사는 난생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 검사들이 부장검사에서부터 말석까지 6명 전원 출석했다. 모든 화력을 쏟아붓는다는 의미다. 이게 그럴 사안인가? 검찰은 무려 70페이지가 넘는 PPT 자료를 작성해서 검사 2명이 분담해서 1시간 50분 동안이나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브리핑했다. 쭉쭉쭉. 야, 이렇게 세게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너희는 뭐 하는 거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작년 11월 17일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동안 이정근 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편파적이고 우격다짐으로 진행되는 비정상적인 수사이고 이런 사실에 비춰 이정근 수사의 목적은 민주당 핵심임이 분명하다. 비정상적인 수사이고 이런 사실 핵심임이 분명하다. 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으면서 민주당에서는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의리 없고 어리석고 비겁한 민주당은 검사 몇 명한테 각계격파로 괴멸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 그 각계격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 이정근 씨를 위해서 여러 언론을 싸움을 붙었어요. 9월 29일에는 이 기사를 쓴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했다라고 썼고 또 11월 24일에는 이정근 게이트가 아니라 정치권 브로커 박오식 게이트입니다. 이정근을 이름 쓰지 말라 그랬고 9월 22일에는 검찰 측의 일방적인 허위 왜곡된 혐의 사실만을 마치 확인된 사실인 듯 보도하는 기사들이 난무해서 그제 한국일보와 노컷뉴스 기자들과 편집국장들을 고소했다. 아주 이정근 씨로 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작년 11월 28일은 이렇게 써놨네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과거 유능한 변호사였는데 이제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 유능함이 모두 사라져버린 모양이다. 자신의 최측근 김용, 정진상이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
검찰에게 언제든 털어보라. 쇼에서는 안 된다.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두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검찰의 표적 수사를 비판하고 법원의 영장 남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민 여론에 직접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나는 이정근 씨를 변호하고 때문에 민주당 인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편파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인지 직접 목도하고 있는데 아마 김용, 정진상에 대한 검찰 수사도 비슷할 거라 짐작한다. 민주당 갈로 열고 이재명 대표 갈로 닫고는 가만히 서서 무수한 검찰의 펀치를 고스란히 맞으면서도 어디 얼마든지 때려봐라 라고 객기를 부리고 있는 형국인데 내에는 장사가 없는 법이다 이렇게 썼고요. 9월 30날에는 결국 이정근이 아까 실질심사를 했죠. 이정근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상한 검찰 수사가 점점 더 이상하게 흘러간다. 이제 민주당이 잘 감당해 보시길. 그리고 그날 또 이렇게도 썼습니다. 만약 이정근, 이때는 구속되기 직전입니다. 실질심사 하던 때인 것 같은데 만약 이정근 위원장이 구속된다면 민주당에서는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사실만은 미리 알려준다. 이 검찰 수사에서 이정근 위원장은 타깃이 아니라 발판이고 교두보일 뿐이다. 민주당은 이 심각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모양이다. 무능한 자들. 이렇게 예견을 해놨네요. 이제 이재명 대표는 송 전 대표 들어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송영길 커넥션은 없는 건가요? 이정근 씨가 이렇게 사건 조사받고 있을 때 다들 꼬리 자르기를 했고 이정근 씨가 조사받고 있을 때 송영길 씨는 프랑스로 갔죠. 먼저 배신을 했네요. 그 배신의 대가를 민주당이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정 변호사는 피바람이 불 것이다 그랬는데 부는지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